이게 창틀이 이 옆에 이 수직으로 만나는 이 벽과 이렇게 진짜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틀이 여기 붙었잖아요. 이 붙어 있는 이 부분에 10cm 정도로 쌓아 올리면 된다. 이제 이건데, 반 셀프 인테리어로 하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도면은 구했고 2번, 5번 방이 확장이 되어 있으며 전에 사는 분이 단열을 했다고 했으나 석고보드 한 장 플러스 일반 스티로폼입니다. 그것도 밀착 시공이 아닌 땜빵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곰팡이 세상이 되어 있더군요. 외부 창호, 그러니까 샤시를 교체할 건데 외벽에서 80mm 정도 돌출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골조벽에서 80mm 샤시가 돌출이 된다, 이 얘기세요. 그래서 단열재는 아이소핑크 50T와 이보드 30T 이렇게 하면 80mm니까 이렇게 작업하면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틀이 벽에 딱 붙어 있어서 이 부분을 어찌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메일 보내주셨어요. 이게 이제 같이 보내주신 도면인데 딱 붙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이게 창틀이 이 옆에 이 수직으로 만나는 이 벽과 이렇게 진짜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벽은 단열 시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곰팡이가 피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샤시가 이제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단열 시공하려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보시죠. 이렇게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날개벽 만들고 결로 방지 조치하고 공틀 설치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하면 이제 디테일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시멘트 벽돌로 이렇게 10cm 정도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틀이 여기 붙었잖아요. 이 붙어 있는 이 부분에 10cm 정도로 쌓아 올리면 된다. 이제 이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외부 쪽에서 방수 처리하고 미장 깔끔하게 하는 거고요. 다 마르면 도장하면 되고. 이렇게 작은 돌출벽을 세우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단열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코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샤시하고 이 수직벽하고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 코너벽. 여기에 좀 뭔가 제대로 된 단열재를 좀 붙여야 된다. 이건데 그러려면 단열재를 붙이기 위한 뭔가 이 벽이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새로 만든 날개벽이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저 날개벽 부분에 단열재를 붙이게 되는 건데 결국 지금 보이는 그 점선 있잖아요. 저 점선 부분이 다 똑같은 규격의 단열재가 똑같은 두께로 붙이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180mm 두께로 붙이는 게 규정에 맞겠다, 이제 이 얘기 드린 건데 그 180mm 두께로 외벽에 꼼꼼하게 붙여 놓으면 냉기를 완전히 차단해 주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 겹으로 붙인다 그러셨잖아요. 이분은 아까 아이소핑크와 이보드를 합쳐서 붙이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좋아요. 근데 실내 쪽으로 두 번째 겹 되는 그 단열재는 이보드 붙이면 그 위에 바로 뭐 도장이든 페인트든 내가 원하는 마감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별도 마감재가 안 들어가도 좋죠. 그 다음 또 날개벽을 만드는 또 하나의 목적이 또 있어요. 저 샤시 옆에 저 벽 있잖아요. 이 수직으로 만나는 저 벽. 저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이쪽으로 누웠던 저쪽으로 누웠던, 이게 27년 된 구축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거의 100% 이 수직이 안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자재도 안 좋았고 뭐 이렇게 수직을 정밀하게 맞춰야겠다는 개념도 좀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잘 안 맞을 텐데, 그런데 똑바로 서 있지 않은, 그러니까 수직이 아닌 벽이 이게 딱 수직인 창틀이 이렇게 옆에 가서 붙는 순간 얘가 이 똑바르지 않음이 그냥 막 다 티가 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보기 싫은데 이 저 날개벽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서 얘가 약간 좀 눕거나 이렇게 삐뚤삐뚤 하더라도 이걸 충분히 가려주게 되는 거고, 이 창하고 붙는 여기는 이제 똑바로 수직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 뭐 부수적인 거지만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블라인드를 달게 될 텐데 뭐 커튼을 다시든 블라인드를 달든 할 텐데 이게 창 폭보다 창이 딱 뭐 이 사이즈라 그러면 그거보다 살짝 길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라인드를 감는 뭐 이 회전 장치 이거가 돌아가는
그 자리 이것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저런 뭐 끝단 처리용 여유 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이유로 요즘엔 창이 이렇게 벽에 가서 딱 붙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50cm, 60cm 이상 저렇게 이제 떨어져 있죠. 두 번째, 결로 방지. 이 벽체의 끝단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구리를 타고 냉기가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차가운 콘크리트 면에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뭡니까? 결로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냉기가 타고 들어온다 라고 보냐면 450mm까지는 위험하다 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결로가 맺힐 위험이 있는 이 450mm만큼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제 이 얘기인데,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10T짜리, 그러니까 1cm 두께의 아이소핑크를 450mm 길이만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뭐 이슬 맺힘 현상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10T 정도면 되는데, 그런데 얘가 뭐 1cm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벽에 붙이는 거니까 그 두께만큼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이 집도 그런 거예요. 뭐 그래도 벽을 타고 들어오는 열교 때문에 결로 생기는 것보다는 뭐 훨씬 낫죠. 그리고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는 주방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방 쪽은 주방 가구 같은 거를 저렇게 놔서 이 보기 싫은 단을 뭐 충분히 가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정 보기 싫으면. 세 번째, 공틀. 창틀이 골조 턱에 걸쳐질 거예요. 그게 이제 1번 길이만큼 걸쳐졌어요. 저게 참고로 최소 70mm 이상은 물려야 돼요. 그래야 힘을 받아요. 그리고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온 폭이 2번이라는 거예요. 2분은 저 2번 튀어나온 폭, 저게 아까 80mm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벽면에서 창틀이 튀어나온 길이만큼만 단열재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신 건데, 원칙대로 180mm 다 붙일 수 있어요. 이게 180mm를 붙인다고 친다면 100mm가 더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창틀보다. 지금 80mm 튀어나와 있는 거에 180mm 붙이는 거니까 창틀보다 단열재가 더 두꺼워.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그 두께만큼 공틀을 돌려주는 거예요, 창 주변으로. 그러니까 이 집도, 지금 보시는 이 집도 샤시의 원래 틀이 저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공틀을 사방으로 돌려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건물 외벽 쪽의 창틀 상단부 쪽에는 이 물끊기 홈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골조 벽 끝단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와서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일부러 저 홈이 역할이 뭐냐면 외벽에 물이 쭉 타고 내려오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 홈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집 쪽으로 안 들어오고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홈이. 이 물끊기 홈이 노출이 돼 있어야 돼요, 사진처럼. 창틀이 쟤를 가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창틀은 최소한 물끊기 홈보다 안쪽으로 들여서, 안쪽으로 들여서 아까 최소 7cm 이상 걸치게끔만 그렇게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창을 안으로 들이면 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단열재는 더 튀어나올 거니까 이 튀어나온 두께를 커버할 수 있는 마감 틀, 이 공틀을 해주면 깔끔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 공틀 끝단이 단열재보다 10mm 정도 더 튀어나오게, 그렇게 하면 예쁘게 마무리가 돼요. 이 공틀이 별게 아니에요. 안이 비어있는 저런 박스예요. 뭐 얼마, 가격도 얼마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단열 시공 상세 디테일만 알면 어렵지 않다. 끝.